안녕하세요. 속초의료원 소아청소년과장 이찬영입니다. 오늘은 영유아의 응급 상황에 대해 알아보고 그 대처 방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응급 상황을 크게 외상, 의식소실, 그리고 발열이나 두드러기 등의 기타 응급 상황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외상에서 상처와 화상, 골절, 낙상, 코피 등의 상황에서의 대처에 대해 알아보고 다음으로 의식소실 시 경련을 할 경우의 대처, 심폐소생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열, 두드러기, 복통, 이물을 삼켰을 때의 대처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외상입니다. 영유아에서 흔한 상처에는 찰과상 및 열상, 교상 등이 있는데 먼저 찰과상 및 열상은 날카로운 물체나 거친 표면 등에 쓸리며 발생하게 되는 상처입니다. 상처에서 피가 날 경우 지혈을 먼저 해야 하며 대부분의 혈관 손상이 없는 단순 상처는 꺼즈로 압박하면 쉽게 지혈됩니다. 뿜어져 나오는 피가 있다면 꺼즈로 강하게 압박하고 최대한 빨리 응급실로 이동해야 하며 단순히 붉은 액체가 스며 나오는 상처는 우징이 발생하는 상처로 지혈되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처를 깨끗이 한 뒤 옆에 사진과 같은 듀오덤이나 메디폼 등으로 덮어주고 필요시 병원에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징이 있을 때 단순 밴드 등을 붙여주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상처가 있을 때 봉합이 필요한지 여부는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병원에 방문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물린 상처, 교상의 경우 감염 위험성이 높으며 특히 손을 깊게 물린 상처는 더욱 감염 위험성이 높습니다. 개나 고양이보다 사람에게 물린 상처가 감염 위험성이 더 높으므로 피부가 뚫린 교상에선 빨리 병원에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가 뚫리지 않은 단순 교상은 경과 관찰하여도 무방합니다. 다음은 화상입니다. 화상은 크게 피부가 붉게만 변하는 1도 화상, 물집이 잡히는 2도 화상, 가피가 형성되는 3도 화상으로 나뉘며 화상의 예후는 이후 처치와 상관없이 노출되는 순간 결정되게 됩니다. 화상을 입은 즉시 흐르는 찬물에 15분가량 식혀주는 것이 좋으며 예후에는 영향이 없으나 통증 완화에 효과가 있습니다. 피부가 붉게만 보이거나 작은 물집 정도만 잡히는 얕은 2도 화상까지는 저절로 낫게 되고 깊은 2도 화상부터는 흉터가 남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상을 입어 초기 처치를 한 뒤 빨갛게만 되어 있으면 조금 지켜봐도 괜찮고 물집이 잡히면 바로 응급실로 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골절입니다. 소아에서 골절이 있을 경우 성장판 손상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 무리하게 맞추려 하지 말고 손상받은 그대로 고정하여 최대한 빨리 병원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병원으로 이동하지 못하는 상황이나 시간이 오래 걸릴 경우 통증이 조금이라도 완화되는 자세로 고정 후 최대한 빠르게 응급실에 가야 합니다. 골절 외에 흔한 관절의 손상으로는 소아 팔꿈치 탈구가 있습니다. 팔꿈치가 펴진 상태에서 소아의 손이나 손목이 잡아당겨지며 발생하고 나이가 들수록 빈도가 감소하게 됩니다. 이 역시 응급실로 이동해도 되지만 잡아당겨지는 것 외에 외상의 가능성이 없을 때에는 아래 그림과 같이 팔을 돌려 맞추는 걸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한 손으로 팔꿈치를 잡고 다른 손으로 손바닥이 하늘을 보게 돌려준 후 팔을 접어주는 방법과 반대로 손바닥이 땅을 바라보게 돌린 후 팔을 접어주는 방법 두 가지 모두 시도해 볼 수 있으며 딸깍 소리가 날 경우 제대로 맞춰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 5분 정도 지나 통증이 완화된 후 팔을 하늘로 들 수 있는지 확인해보고 움직임에 제한이 없다면 맞춰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낙상을 당했을 경우입니다. 낙상 후에 경련을 하거나 자꾸 자려고 하거나 심한 두통이나 구토 증세가 있을 경우엔 최대한 빨리 응급실로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외에도 의식소실이 5분 이상 있었거나 낙상 이후 졸려하는 경우, 3회 이상 구토, 높은 곳에서 떨어진 경우, 기억 상실이 있는 경우 중 2가지 이상이 있을 때는 검사를 위해 응급실에 방문하여야 합니다. 처음 검사상 이상이 없었더라도 일주일 이상 지난 후 지연성 출혈로 인해 위에 증상들이 생길 수도 있기에 일주일 정도는 주의 깊게 관찰하고 이상 발생 시 병원에 내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코피가 났을 때의 대처입니다. 코피가 났을 때는 고개를 들게 하지 말고 바로 앉은 자세에서 고개를 조금 앞으로 당기게 한 후 코뼈가 아닌 그 아래 콧볼 부위를 10분간 압박해야 합니다. 이후에도 지혈되지 않고 지속될 경우 휴지나 바세린 거즈 등을 콧 속에 넣고 다시 10분간 압박하여 지혈한 후 이렇게 한 후에도 지혈되지 않으면 병원에 방문해야 합니다. 지혈이 된 코피는 크게 걱정할 필요 없으며 경과 관찰하여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의식소실이 나타났을 경우입니다. 먼저 경련을 할 경우 소아 경련의 대부분은 열성 경련으로 열이 없다가 갑자기 올라가는 상황에서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이전에 열성경련 과거력이 있는 소아에선 가능성이 더 높으며 열성경련의 대부분은 5분 이내에 멈추게 됩니다. 경련 양상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의식소실이 있으며 전신이 뻣뻣해지거나 떨거나 힘이 모두 빠지는 양상 등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경련이 나타났을 땐 다치지 않게끔 해주며 건드리지 말고 아래와 같은 내용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경련의 시작과 종료 시간, 경련의 양상, 눈이 어느 방향으로 돌아갔는지, 청색증이 있었는지, 경련 전에 외상은 없었는지, 끝난 후에 잠에 들었는지, 경련 시에 대소변을 보았는지 등입니다. 경련을 할 때 청색증이 나타날 경우 양쪽의 턱뼈를 앞으로 들어주는 정도로만 개입하며 팔다리를 주무르거나 몸을 흔들거나 깨우려 하거나 입안에 손가락을 넣는 등의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경련이 5분 이상 지속되거나 경련 후에도 의식 회복이 되지 않거나 만 1세 미만 또는 만 5세 이상 소아에서 경련이 나타났거나 24시간 이내에 2번 이상 경련이 나타났거나 청색증이 지속되거나 의식 소실 없이 몸의 한 부분의 경련이 지속될 경우엔 가능한 빨리 병원으로 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심정지, 호흡 정지와 함께 의식 소실이 나타났을 경우입니다. 영유아 심장 정지의 주 원인은 호흡 부전, 영아 돌연사 증후군, 외상이 있습니다. 먼저 영아 돌연사 증후군은 12개월 미만의 영아가 수면 중에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증후군으로 엎어재우지 않고 푹신한 바닥에 눕히지 않고 간접 흡연을 최대한 막는 방법 등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호흡 부전이 있을 경우엔 신속한 구조 요청과 동시에 신속한 심폐소생술이 중요하며 성인 심폐소생술과는 다르게 인공호흡이 매우 중요합니다. 심폐소생술 방법을 흐름도와 함께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선 먼저 현장의 안전을 확인한 후 두드려 깨워보는 방식으로 반응을 확인하고 반응이 없다면 먼저 구조 요청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119 신고 및 자동 심장 충격기 AED를 요청합니다. 이후 구급요원의 조언에 따라 행동합니다. 호흡을 잘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정상적으로 호흡을 한다면 관찰하며 구급대를 기다립니다. 만약 호흡이 없거나 헐떡거리는 등 비정상적인 호흡이 있다면 표준 심폐소생술을 진행합니다. 소아에선 4에서 5cm, 영아에선 4cm 깊이로 분당 100에서 120회의 속도로 가슴 중앙을 한 손으로 압박하며 가슴 압박 30회 후 2회의 인공호흡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심폐소생술을 진행합니다. 인공호흡을 할 의지가 없거나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엔 인공호흡 없이 가슴 압박만 해도 괜찮습니다. 이후 AED가 도착하면 AED 전원을 켠 후 지시에 따라 행동합니다. 심장 충격이 필요할 경우 기계가 자동으로 심장 충격을 주게 되고 이후 2분간 심폐소생술을 하고 다시 리듬을 확인하는 식으로 반복합니다. 구급대가 도착하거나 환자가 회복할 때까지 위의 과정을 반복하면 됩니다. 다음은 코비드-19 감염 상황과 같이 감염병이 돌 경우의 심폐소생술 방법입니다. 이 경우 현장 안전 확인과 동시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119 신고 및 AED 요청 후 호흡 확인을 하고 호흡이 없거나 비정상 호흡을 보일 경우 인공호흡 없이 코와 입을 마스크나 천으로 덮은 후 가슴 압박만 시행합니다. AED를 적용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에서와 같으며 심폐소생술 후 즉시 감염관리 지침에 따라 개인 방역을 실시하고 보건당국에 연락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외의 기타 응급 상황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열이 있을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38도 이상의 발열이 있을 땐 해열제를 사용하여야 하지만 편안히 자고 있는 상태에선 열이 있더라도 굳이 깨워서 해열제를 먹일 필요는 없습니다. 해열제는 크게 아세트아미노펜 계열과 이부프로펜 계열의 해열제가 있으며 같은 계열의 해열제는 4시간 간격으로 다른 계열의 해열제는 2시간 간격을 두고 복용하면 됩니다. 37.5도에서 38도 사이의 미열에서는 미지근한 물로 닦아주거나 아이가 닦아주는 것을 싫어할 경우에는 목욕을 시켜주며 경과 관찰을 할 수 있으나 이전 열성경련 과거력이 있다면 37.5도 이상에서부터 해열제를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열이 있을 땐 물을 충분히 마실 수 있도록 해주고 처지지는 않는지 잘 관찰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두드러기가 있을 때입니다. 두드러기는 일반적으로 응급 상황은 아니지만 심하게 보채거나 처지는 증상이 있거나 기침을 하거나 쌕쌕거리는 숨소리가 들리거나 구토가 동반되거나 공막이나 눈이 부어오른다면 병원에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외의 상황에선 약을 먹이거나 조금 시원하게 해주며 경과 관찰하여도 좋습니다.
이전에 아나필락시스 과거력이 있어서 젝스트펜과 같이 에피네프린 주사제를 가지고 있는 소아에서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주사를 허벅지에 놔준 후 병원에 방문해야 합니다. 다음은 복통 상황입니다. 소아에서 대부분의 복통은 변이 차 있어서 아픈 경우가 많으므로 심하지 않은 복통은 시계 방향으로 복부 마사지를 해주며 경과 관찰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달래지지 않는 심한 보채미 15에서 20분 간격으로 반복되는 경우나 처지는 경우, 배나 사타구니가 빨갛고 딱딱해지는 경우, 혈변이나 심한 구토가 동반되는 경우, 열이 동반되는 경우, 복통이 점점 심해지는 경우에는 병원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소아는 다양한 이물을 삼킬 수 있으며 이물은 기도나 식도로 들어가거나 목구멍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이물이 기도로 들어가는 흡인에 의한 사망의 90% 이상은 5세 미만에서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흡인에서 갑작스러운 호흡곤란과 기침, 구역질, 그렁거림, 쌕쌕거리는 천명음 등이 들리게 됩니다. 혹시 화나가 말을 하지 못하거나 기침할 때 소리가 나지 않거나 숨을 못 쉬거나 청색증이 있거나 의식소실이 있다면 완전한 폐쇄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1세 이상의 소아의 경우 등 두드리기를 이물이 나올 때까지 또는 의식이 없어질 때까지 시행하며 1세 미만 영아에서는 5회의 등 두드리기와 5회의 가슴 밀어내기 방법을 이물이 나올 때까지 또는 의식이 없어질 때까지 교대로 반복해서 시행합니다. 성인에서 흔히 사용하는 복부 밀어내기 방법은 소아에선 내부 장기 손상의 위험이 커서 권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방법 사용 이전에 입안을 보아 이물이 보이면 손가락을 사용하여 이물을 꺼내볼 수 있으며 이물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는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으므로 시도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물이 식도로 넘어가게 삼켰을 경우 병원에 내원할 때 삼킨 물건을 같이 가져오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화장품이나 샴푸, 실리카겔, 체온계의 수은, 보냉제 등을 삼켰을 경우는 응급 상황은 아니므로 경과 관찰 후 병원에 내원하여도 좋습니다. 다만 담배나 의약품, 방충제 등을 삼켰을 경우 즉시 토하게 해야 하며 동전이나 세정제, 표백제, 등유, 매니큐어 제거제, 버튼 형태의 건전지 등을 삼켰을 때는 토하게 하지 말고 즉시 병원으로 내원하여야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